여집합의 연산 네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웠으면 또 그에 따르는 성질들도 배워야 되겠죠. 이 성질이라는 게 뭐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에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당연한 얘기예요. 전체 집합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집합들은 다 U의 부분 집합이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합시다. A라는 집합이 뭐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있는 1, 2, 3을 제외한 나머지로 만든 집합인 거죠. 그래서 4, 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와 A 여집합을 합치라고요. 합집합을 하라고요.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을 하라고요. 그럼 A는 1, 2, 3. A 여집합은 4, 5.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눴을 때 물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거겠지만 이만큼이 A면 그 나머지가 A 여집합이란 말이야. 그 두 개를 다 합치는 거니까 전체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A와 A 여집합에 겹치는 거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전체 중에서 A를 뺀 A 1, 2, 3을 제외한 나머지를 만든 집합인 거니까 여기랑 여기는 겹치는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A와 A 여집합에 겹치는 거는 당연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A를 제외하고 나머지들만 가지고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에 있는 두 가지고요.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을 구했던 것처럼 공집합의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뺄 게 없죠. 나머지를 다 쓰면 되는 거죠. 다 쓰면 뭐가 돼요? 1, 2, 3, 4, 5가 되는 거. 당연히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겠죠. 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다.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전체 집합을 제외하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여기 나오는 집합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그러니까 걔를 빼면 남는 게 당연히 없는 거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두 가지 또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는 A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어. 이 A 여집합이라는 게 이 예를 보면 4,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5라는 집합의 여집합이 다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4,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아놓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당연히 처음에 있었던 A가 돼버리는 거죠. 마치 여집합 두 개가 뭐 지수법칙처럼 여집합이면 없어지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얘는 외우기가 수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미에 대한 얘기인데 U 차집합 A라고 하는 게 A 여집합이다. A 여집합이 뭐라 그랬었어? 전체 집합 중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라 그랬었잖아. 이게 뭐야?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뜻인 거잖아. 의미가 똑같죠? 전체 집합에서 A를 뺀다는 것과 A 여집합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겠지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두 집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을 3, 4라고 해보십시다. 차집합 배웠죠? A 차집합 B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은 일단 A를 써야 되겠죠? 1, 2, 3. 그 다음에 닫고요. 집합 끝이고요. 그 다음에 3, 4를 제외한다, 제거한다, 뺀다 라는 뜻이었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은 빼겠죠. 근데 4도 빼요? 4는 없잖아 원래. 그러니까 차집합을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3을 뺀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 왜 그러면 3을 빼게 되는 거냐? 여기도 3이 있으니까.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으니까 3을 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4는 뺄 수 있어? 4가 없잖아. 안 빼잖아. 뺄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보태줘? 그건 아니잖아. 결국은 A에서 B, A 차집합 B를 한다는 게 엄밀하게는 B라는 집합을 빼는 거긴 하지만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겹치는 것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A에서 A와 B의 겹치는 걸 빼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해 주시겠죠? 겹치는 걸 빼는 거지 겹치지 않는 걸 뺄 수는 없잖아. A에 그 원소가 들어있지도 않은 거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돼요.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B를 해도 요거랑 똑같이 A 차집합 B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3, 4죠? 1, 2, 3, 3 한 번 더 있고 4 이렇게. 이게 A 합집합 B인데 이제 B를 뺀단 말이야. 그러면 3과 4가 빠져나가겠지. 겹치는 거 당연히 빠지고요. B 때문에 추가됐던 것도 B를 빼는 거니까 B의 원소를 빼는 거니까 지워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이 A 차집합 B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의미상으로는 겹치는 걸 빼는 거다. 근데 전체를 일단 합쳐놓고 B를 다 빼도 결과적으로는 A 차집합 B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공식.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 여집합이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도 많이 고치고요.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도 많이 고쳐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이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고치고요. 또는 나중에 이제 연산 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런 연산 법칙은 주로 차집합이 들어있는 연산 법칙은 잘 없거든요. 주로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걸로 들어있는 연산 법칙이 있어. 그래서 주로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보통 고칩니다. 언제? 연산 법칙을 주로 사용할 때. 그 외에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요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럼 이 얘네들이 왜 같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돌아서 설명하는 건데 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1, 2, 3 중에서 이 중에서 겹치는 거 3을 빼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 일단 B 여집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B 여집합이라는 게 B를 제외한 3, 4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3, 4를 제외한 나머지 1, 2, 5가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에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B의 원소는 안 들어있겠지. 그지? 이 안에서 벌써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다 제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겹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의 일부가 되겠죠. A라는 집합의 일부이면서 B의 원소는 이미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1, 2가 되는 거죠. 차집합과 교집합,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같아져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A 여집합, 교집합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이거는 뭐랑 똑같아지느냐 하면 B차집합 A랑 똑같아져. B차집합 A랑. 예, 그래서 빼는 집합, 차집합하는 거, 예, B를 빼는 거란 말이야. B의 여집합, 교집합을 해줘야 돼. 만약에 A를 뺀다, A의 여집합, 교집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역시 눈으로도 많이 봐두셔야 많이 봐둬야 문제를 풀이할 때 이거는 간단하게 U가 되는 거네. 이건 간단하게 공집합이 되는 거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은 눈으로 여러 번 봐두시고요. 5번을 봅시다. 5번. 자, A 차집합 B가 뭐랑 똑같아진다고요? A 교집합 B 여집합과 같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고칠 수 있어요. B를 차집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B를 제외해 줘야 돼요. 그래서 B의 여집합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의미상으로는 A에서 A 교집합 B 겹치는 걸 결국은 빼는 겁니다. B에 있는 원소를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를 뺄 수도 없으니까 엄밀하게 의미상으로는 겹치는 거를 빼주는 겁니다. 또 이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도 결과적으로는 같아져요. 요것도 좀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을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을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을 쓴 거죠. 그죠? 예. 요거를 뭐 편의상 순서를 좀 바꿔서 써볼게요. 어차피 겹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도 예,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죠? 예, 3번에 있는 공식을 사용해주면 B 여집합, 교집합, 요 A 대신에 A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고쳐줄 수 있어요. 원래 A라는 집합이 여집합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비여집합에서 요거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이거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 그래서 비여집합에서 A여집합을 빼는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어. 자, A 차집합 B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B여집합, 차집합, A여집합으로 고쳐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원소로 직접 실험을 해봐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A에서 B를 뺀다는 것과 B여집합에서 A여집합을 뺀다는 것 마치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요게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차집합의 성질을 먼저 한번 썼고요. 이건 나중에 교환법칙이라고 배워요. 교집합의 교환법칙. 교환법칙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A를 A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쳤고요. 다시 이 부분 교집합과 여집합, 여기 교집합과 여집합이 차집합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바꾸는 거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면 A 차집합 B가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차집합은 앞뒤를 바꿔주면 여집합, 여집합이 붙어요. 이렇게 추가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